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산책. 역시 양인격의 사주에 양인격에 속하는 사주의 일을 또 두 개의 명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를 들어서 보다 명확한 이해가 되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 산책의 길이 멉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전을 통해서 더 상세한 그러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산책이니만큼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예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시를 놓고 보면 우선 일간이 간목이네요. 그리고 월지를 보니까 묘라고 하는 양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간에도 을목이 있어서 양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이 양인을 갖다가 제압해 줄 편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편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요 사중에 경금이 들어 있습니다. 요 사중에 경금이 들어 있어서 이 사중의 경금도 생궁 속의 경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워낙 양인이 간여지동으로 놓여 있어서 이 편관이 합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양인으로 인해서 이 편관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죠.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 편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 간목은요 어떠한 세력을 가졌느냐 하면은 이러한 세력을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묘미는 목국에 반합이 되지 않습니까? 해묘미에. 그 다음에 이 기토재는 그냥 합이 되죠. 이걸 일간은요 합이 돼도 화가 되질 않아요. 그걸 합이 불화라고 합니다. 합은 되되 화, 변화를 일으키진 못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각기 합하 토가 되는데 간목이 토로 가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합이 불화라고 하는 것이나 이 재가 합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친숙한 면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왕한 간목일주한테는 이러한 양인이 이렇게 중중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게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경금의 세력이 왕해져야 좋은데요. 운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이 간목의 경우에 이 대운의 흐름을 보니까 목이에요. 갑인이라고 하는 목. 그 다음에 수기가 이렇게 쭉 흘러요. 그리고 이 축 중에 약하나마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금이 있네요. 그래서 이 양인의 사나운 기운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하여튼 아무리 경금이 생궁 속에 놓여 있고 여기서 토생금을 받는다고 해도
이 왕한 양인을 갖다가 제압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살인상정격에 있어서는 칠살이 약하면 칠살을 보호해줘야 되고, 양인이 약하면은 양인을 도와줘야 합니다. 거기에 힘이 실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의 경우는 살인상정격이 되기는 하지만은 제대로 살인상정의 모습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운의 흐름을 보니까 신의 대운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그러지 않아도 칠살이 약한데, 거기에 이 해가 해묘와 국을 이름으로 인해서 양인의 세력이 더 강해져 버렸어요. 강해져 버렸고, 결정적인 찬스는 뭐냐면은 요 경금이 들어있는 이 사를 갖다가 결국은 사해충으로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사실은 이 경금이 용신과 같아요. 이 경금이 용신과 같은데 그 용신이 들어있는 사를 여기서 해가 사해충으로 깨므로 해서 결국은 세상을 하직하는 그러한 대운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가 그래도 이렇게 수운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양인을 갖다가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순탄한 그런 흐름은 보이지 못했고요. 여기에서 요 신금이 좀 받쳐줄 때 정점을 찍고 바로 내리막길로 갔다고 볼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그렇게 썩 살인상정격으로서 수명도 길고 그런 높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문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주는 참 복잡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놓긴 했는데요. 이게 양인격이냐 하고 물을 때 사실은 월지에는 양인이 없어요. 무토 입장에서 보면은 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 일지에 오를 놓고 있어요. 이 오에는 기토가 있고 정화가 있습니다. 이때 요 기토가 무토의 양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토의 세력을 보니까 자기가 깔고 있는 오화밖에 없어요. 이 오화 속에는 인수정화도 있고 이 기토라고 하는 양인도 있습니다. 연월에는 전부 수국을 이루고 임수들이 투출해서 수기가 아주 왕하지요. 그 다음에 시주를 보니까 을묘라고 하는 관이 정관도 둘이 되면 평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수, 재가 되겠죠? 재국이 될 거예요. 여기 재. 그 다음에 여기는 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재살이 태왕한 그러한 사주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뾰족한 방법이 있겠나? 이 무오일주로서
요 자체로서는 종이 되지 않거든요. 종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 제살태과가 돼서 굉장히 힘든 그러한 명조가 되어 버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이때 이 오화만 없다고 한다면 무토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이것은 종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무토가 이 재와 살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종살격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오화를 어떻게 제거하는가, 그것이 이제 또 숙제가 되는데, 답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때 이 오화를 우리는 기물이라고 해요. 기물, 꺼리는 것이다. 꺼리는 것, 꺼려지는 것. 그럼 이거를, 기물을 제거할 때 종살격이라고 하는 격이 들 겁니다. 이제 종살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수격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오화를 옆에 있는 자가 좌우충을 해줘요. 좌우충을 해주면 이 자는 계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 계수가 오중에 있는 정화, 이 정화와 정계충이 되는 거예요. 정계충이 되면은 이 무토 입장에서 보면 인수작용하는 정화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되고, 요 기토는 이 을묘의 극을 받아서, 목극토로 극을 받아서 결국은 이 오화는 제거가 된다. 그러면은 무토는 재와 살을 쫓아서 사는 그러한 궁극적인 종살격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묘, 갑을 이런 식으로 쭉 잘 갔어요. 목을 따르는 종살격이 되니까요. 여기 진도 뭐 신자, 진, 수굴 이러니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후로 가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우리가 이 기물을 갖다가 좌우충으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월들을 종살격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사가 되면서 다시 이 기물이 살아나기 시작하네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기물 제거가 돼서 나름대로 순탄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 오화가 탄력을 받아서 김을 제거한 그런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내리막길을 가다가 이 오에서 무오 똑같은 기둥이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오 자형도 물론 되는 데다가 이 제거됐던 양인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감으로 해서 결국은 김을 제거한 보람도 없고 이 약한 세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또한 월지와 좌우충을 이루고 뭐 오묘 파도 되고 여하튼 간에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러한 모습이 돼서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주의 예를 왜 들었느냐. 일인격이지 않습니까? 일인격인데 아무리 양인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기토가 양인인데 그러면은 이 간목이 있어서 각기합을 해줘야 살인상정이 됩니다. 살인상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간목이 투출되어 있지 않고 을묘가 있어서 목곡타는 면이 있긴 했지만 무토가 너무 신약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재를 갖다가 감당할 수도 없어요. 또한 여기에 왕한 관살도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오화라고 하는 그러한 인수와 양인을 버리고 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다가 이제 이 정사대운의 들므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정임합도 되고, 그죠? 사신형도 되고, 또 양인이 길을 받게 되고, 여기서부터 내리막을 향해 가다가 결국 오하에서 중지부를 찍었다. 그 중지부를 찍었는데 그 주된 원인은 뭐냐. 기물을 제거했었는데 기물이 다시 들어갔고, 또한 오가 월지와 충을 이루고 오 자영을 이루고 오의 팔을 이루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된 사주다. 일인격의 예를 들려고 제가 이 명조를 택했는데 택하고 보니까 너무 말년이 좋지 않은 그러한 사주가 되어버렸네요. 여하튼 간에 아무리 격이 좋고 또 나쁘더라도 운이 받쳐주면은 참 좋은데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양인격의 예, 요것은 일인격의 예를 가져다 놨던 건데 오히려 그 양인이 기물이 돼서 없는 것만 못한 그런 명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인격에 관한 것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걸록격이라고 하는 내격의 10번째를 하겠습니다. 제 격국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나 후의를 약속합니다. 꾸준히 들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충고도 해주시고 해서 제 강의가 보다 더 살아있는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